반갑습니다. 어제는 아데이 나눔 축제가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주제를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스승의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교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지도자가 나는 지도자다 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그 분야가 각각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지도자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도자가 잘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원년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하시고 5월에 이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 성지 범연동 이시제각에서 5월 달에 최초 법을 설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약 진화상 요법, 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네 가지로 최초 법을 설하셨습니다. 보통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일제강점기인 때에 우리 대종사님은 수신제가 치국에 관한 것을 강약 진화상 요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자는 강자의 자리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자를 잘 보호하고 잘 보살펴주고 돌보아서 강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약자는 강자를 모범 삼아서 잘 배워서 강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인 3대 부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듯이 영원한 강자가 없고 영원한 약자가 없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더니 거기에서 암모나이트 화석 같은 걸 많이 팔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그 히말라야 꼭대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서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거기에 바다에서 나는 그런 화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옛날에는 바다였던 거죠. 바다가 융기되어서 산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또 산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참된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그 공부 내용입니다. 지도자는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며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길이 없을 때 가면 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맨 먼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대종사님께서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I가 지도자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분야에 세세하게 다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길을 안내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소경의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시시콜콜하게 아는 것이 아니죠. 제자가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대종사님은
비행기 만드는 법도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비행기가 나고 뜨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지 제조 방법이야 거기를 전문한 사람이 잘 알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도자가 되려면은 대강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저게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파악할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인이라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1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어떤 분야든지 이해할 정도로 지식은 가져야 되는 것이 개요는 우리가 뭐 대학교에 가면 철학 개론 이렇게 하면 개요가 나오잖아요. 사회복지학 개론 개요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넓게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는 또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구한다. 그럽니다. 준비된 지식은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구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례들을 많이 보셨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잘 보셨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식한 물리학 박사죠. 그분은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정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예쁘거나 그런 여성은 아니에요. 남자같이 털털하고 그 머리도 못 말린 채 나오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메르켈 총리는 잘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정치를 잘 하신 거죠. 우리가 지도자가 그래서 대중보다 일반 시민보다는 더 깊이 공부하고 정확히 알아서 선동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 있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죠. 지도자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이다 하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뉴스마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많죠. 지도자는 잘 알아야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지도인이라면은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법문할 때 걱정이 되는 때가 많아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이 제야의 고수들이 다 있잖아요. 제야의 고수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고 각 분야의 박사님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틀린 말을 하면 걱정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제가 틀린 말을 하면 나중에라도 그거는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현장의 지식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얻은 체험이라든지 지식 그걸 가지고 있어야 올바르게 지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데이 나눔 축제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전에.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날씨가 화창한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도인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도받는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는 그런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인이 가진 권한의 범위에 따라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조그만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국무회의 하는 그 생중계를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딱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잘해요. 그것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중에 질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질문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다음은 지도 받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신용인 것 같습니다. 신용은 인생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한 가벼운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것을 말하죠. 대종사님께서 어느 때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장난치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시려고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 내가 과자를 주마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과자 준다니까 또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무심코 가시다가 몇 발자국 가시다가 내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실에 가셔서 과자를 갖다가 주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지만 한 번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느 때에 변호사 시절에 실수로 이제 의뢰인의 그 쓰름돈을 몇 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몇천 원 되겠죠. 그거를 안 준 거예요. 돌려주질 않은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몇 마일이나 걸어가서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신용은 그때 안 지키면은 없어지는 거죠.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직접 줘야 되니까 많이 걸어가서 다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몇 센트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변호사를 계속 쓸 건지 말 건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일이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오래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용이 없는 사람은 오래 쓰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멋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사람을 취해서 쓰지만은 신용이 없으면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죠. 요즘은 그냥 산 경전이 곳곳에 다 있어요. 자연만 아니라 뉴스 속에 산 경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모임을 하든지 5분 전에 참석하는 사람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5분 늦게 오는 사람은 나중에도 늦게 올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시간 말고도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언이설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내가 말을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믿고 무엇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충청 신장식 의원은 청주 분이신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법회에 교무님이 나오라고 하면 네 갈게요 이렇게 하고 안 온대요. 그래서
아니 온다고 하고서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면전에서 안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일은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혹시 저한테 제가 언제 밥 사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날짜를 언제 잡아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 진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밥 한번 같이 드시게요. 그러면 나는 날짜가 이러고 저런데 언제 날짜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헛말을 하면은 진짜로 안 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고 또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법회에 안 나온다고 자주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대종사님은 정말 어린 아이에게도 신용을 잘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이제 개교포고 처음 하신 일이 저축조합을 만드신 일입니다. 저축조합. 요즘 같으면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합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때 사람들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담배 안 피우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술 안 마시면 죽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줄이고 그렇게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처음에 끊으라고 하면 못 끊죠.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저축조합을 만드시고 그 돈으로 영산에 있는 정관병 방언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종교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당신이 직접 실천을 해 보이면서 제자들을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시절에 총부에서 공동 출력, 공동 작업이 있을 때 안 나오면 굉장히 야단을 하시고 공동 출력 때는 송장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핑계 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받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신용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신용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는 다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경전으로 많이 보여주는 고마운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은 손해보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덕은 손해보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을 하고 조금 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아데이 나눈 축제에서 저희가 본부석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보고 교도님도 보고 교무님도 보고 그래요. 근데 막 그 중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교도님도 교무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앞에 조금씩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몇 번 보다가 거기 가서 저걸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무안한가 그 다음에 또 올 때는 그냥 빨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가 힘들죠.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인기 있는 것 같습니까?
뺀질뺀질한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 몸을 써서 뭔가 도와야 되겠다.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서로 좋아하고 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친구가 많으면은 내가 잘 하는 거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따시키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더구나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면 그것은 거의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네. 요즘은 너무 AI가 똑똑해갖고 다릅니다.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은 대통령궁은 내주고 낡은 농가에서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낡은 차, 일반 노동자도 겨우 타기 어려운 그런 낡은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일반 시민단체 활동을 했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동안에 살았던 그 모습을 대통령 시절에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은 생활이 달라지죠. 타는 차가 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도 작은 차를 타고 가면은 대우가 좀 약하고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대우가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 무이카 대통령은 정말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처럼 대통령이 돼서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 있는 동안에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은 현대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가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사리를 취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학다원님이 좋은 딸기를 주셨는데 그 딸기를 VIP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 못 드렸어요. 못 드리고 이제 거기 좀 쌓아졌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시설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원장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줬어요. 거기는 두 개를 주고 그 경찰서에 있는 양과장님이 있어요. 그 양과장님이 오셨는데 원래 그 사람 줄 게 이제 다 주고 나서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딸기가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젊은 남자 경찰하고 여자 경찰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두 개를 들으니까 그 양과장님이 그 두 개 중에서 한 개 자기는 안 갖고 그 밑에 사람을 두 개 다 줬어요. 예를 들면 딸기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더 비싼 물건이나 더 좋은 자리나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유혹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갖다 주면서 나 좀 잘 봐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취사하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사리를 취하는 때가 있다면은, 그런 유혹이 있다면은 꼭 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앞길을 막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반드시 사리를 취하지 않기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무아봉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무아봉공은 아니더라도 사리를 취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청렴함이 지도자의 인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하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을 대조하는 것인데 생각과 행동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요 머리에서 가슴 사이가 가장 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기로 했지 잘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지도자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도님 매일 저녁에 연불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불일기를 잘 하시는 교도님들 참 장하십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 연불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자신 미타를 찾아라 그랬죠.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럴 때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그름이 없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아공의 그 전 대통령 넬슨 만들레는 로빈 아일랜드라고 그 섬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섬에 가봤는데 너무 바다의 한가운데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너무 먼 곳이라서 뭐 도망 나올 수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 있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보통 멘탈이 약한 사람이면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수행을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탄압하려는 사람들, 옛날에 자신을 감옥에 가게 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그 수행이 큰 도움이 됐다 합니다. 내가 배운 평등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대조했다고 해요. 이를 당할 때 자신의 신념과 행동을 대조하는 그 성찰이 정말 남아공의 피바람을 멈추고 무지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늘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지행을 대조해야 됩니다. 제가 법문 말씀을 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사는 경우들이에요. 왜 그런지 다 이해하시죠? 우리 교도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어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기 자식이에요. 마음을 놓고 편하게 하는 모든 모습을 다 관찰하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 또는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그것이 참으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는데 원래 이제 알아야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른다면 실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아야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고 실행을 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향기로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너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잘 유지하면서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은 성자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 그랬습니다. 성자의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세상을 바르게 잡는 일이 바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로서 준비할 4가지 요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지키고 그래야 되지만 정치인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자는 원망을 사고 도덕으로 이끄는 자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질문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을 가질 것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지혜를 닦았는가? 하루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닦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신용을 지킬 것이요. 나는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켰는가? 약속을 소중하게 지켰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나는 오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는가? 대종사님께서 자리 이탈하셨잖아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자리 이탈가 되려면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야 비로소 자리 이탈가 되더라고요. 나는 오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는가? 네 번째는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지도자입니다. 정말 내 지도를 아무도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4가지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지키고 사리를 취하지 않고 지행을 대조해서 정말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고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격자일 것이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일부러 그 내용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일을 잘 생각해 보시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도록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